오늘은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세 흐름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론인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4월 9일 장중 최저가인 26,350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엔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던 시기였고 거래량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5월 말부터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했고 6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6월 23일엔 하루 거래량이 약 1343만 주까지 터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월 25일엔 장중 최고가 11만 4천 원을 찍었습니다. 최저가 대비 약 334% 급등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고점을 찍은 이후 조정이 시작됐고 현재가는 63,700원으로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 흐름을 보면 단기 5일선과 21선이 고점 형성 이후 하락 반전되었고 현재는 주가가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선이 21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주가가 단기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 과거 강하게 상승했던 급등 구간에서의 정배열 구조가 현재는 일부 붕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인 61선과 121선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어 중장기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위치는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도기적 흐름에 가깝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절반 가까이 조정되었지만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눌림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래량 분석도 병행해서 봐야 합니다. 6월 23일 거래량이 폭증했던 날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폭등 직전이었던 구간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매수세가 집중되었고 이후 단기간에 11만 4천 원까지 급등한 것은 명확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후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가는 고점에서 밀렸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락한 흐름은 매도 압력이 과도하게 지속됐다기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과 눌림 조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고점 대비 주가는 많이 조정되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공포성 매도보다는 거래량 없는 가격 조정이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은 수급이 정리되는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며 이후 거래량이 다시 유입될 경우 새로운 방향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 패턴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6월 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왔고 특히 7월 중순엔 이평선과 이격이 급격히 좁혀지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캔들은 저가권에서의 다소 짧은 몸통을 가진 양봉 형태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 압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일정 지지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7월 초까지 주가는 상단 밴드를 돌파하며 과열 구간을 형성했지만 이후 중단을 거쳐 하단 밴드에 근접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과 중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밴드 수축 이후 방향성이 정해지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와 방향성 선택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OBV 지표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의 누적 매수세를 나타내는 OBV는 급등 당시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후 크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대량 매도보다는 보유 상태 유지 혹은 분할, 이익 실현이 많았다는 뜻이며 아직까지는 대규모 이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주가가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흐름을 만든다면 OBV도 재차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는 바로 지지선 테스트입니다. 현재가인 63,700원 부근은 과거 급등 구간에서 형성된 가격 지지대이기도 하며 동시에 61선과 볼린저 밴드 중단선이 만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경우 추후 7만 원대 초반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지지를 이탈할 경우엔 55,000원 전후의 하방 지지선까지도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저항선 관점에서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당위 저항은 68,000원에서 7만 원 구간입니다. 이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자리이자 직전 하락 흐름에서 지지를 시도했던 레벨이기도 합니다.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기술적 반등은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 매물 소화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8만 원 중반까지의 재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입니다. 이격도 역시 참고 포인트입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이동 평균선과의 괴리가 크게 축소되었고 특히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격 축소는 일반적으로 수렴 이후 재확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은 재차 방향성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들 흐름에서 보이는 최근 짧은 몸통 양봉 그리고 61선 근처에서 형성되는 지지 테스트 패턴은
단기 매수세 유입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직 강한 추세 반전 시그널은 보이지 않지만 눌림목 구간에서의 바닥 확인 시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동반되면 본격적인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페이는 2025년 4월 저점 26,350원에서 6월 고점 11만 4천원까지 단기간에 334% 상승한 후 현재 약 45%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과열 해소 이후에 눌림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거래량 재유입, 당일 캔들 전환 여부가 향후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가 구간은 중기 지지선과 겹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주식을 배우고 계시거나 매일 종목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 한 장, 굉장히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무시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종목만 보고 진입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시황. 여러분, 주식 시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육아, 정치 이슈, 글로벌 산업 흐름 등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종목의 탄력도와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올라타는 것과 시장이 하락할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시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 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도시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분석. 보통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종목, 카페에서 떠도는 추천주 또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유되는 정보들.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다, 세력 들어왔다, 빨리 타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뉴스의 신선도. 둘째, 차트상의 패턴과 지지선. 셋째, 수급 흐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반영이 끝난 뉴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스는 정보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미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입니다. 여러분, RSI, MACD, 이평선, 거래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순한 과매도 신호일 뿐 반등이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RSI가 20대에서도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그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세력의 의도입니다. RSI는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주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표는 참고용이지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조지표를 수급과 세력 흐름, 시장 전체의 분위기, 해당 종목의 위치와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대체 뭘 믿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작동 중인지까지 전부 한 번에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소문난 종목, 다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보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매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저런 정보 받고 싶다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1-662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핵심 종목 분석, 보조지표 해석까지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따로 결제나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STOCK인 6611 채널 운영 중이니 편하신 방식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카카오페이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차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위치를 점검했다면 이번엔 그 배경이 되는 기업 측 동향, 정책 환경, 산업 변화,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단순한 간편 결제 플랫폼을 넘어 이제는 종합 핀테크 인프라로 진화 중인 기업입니다. 2025년 들어 여러 흐름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의 기대감과 경계심이 교차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전방산업의 구조 변화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은행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 환경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금융기관과 빅테크 간의 협력 구조가 다시 유연하게 풀리기 시작했고 카카오페이는 그 중심에서 플랫폼 기반 금융중개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6월 이후 부각된 이슈는 마이데이터 2.0 프로젝트의 본격화입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하반기부터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장 버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은 데이터 기반 맞춤 금융중개 플랫폼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이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2분기부터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확대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증권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생태계 통합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수수료 기반의 수익 구조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B2B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중국 시장과의 연계 회복 시도입니다. 2024년부터 중단되었던 중국 안명열제 연동 사업이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부분 재개됐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결제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외국인 관광 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입니다. 관광객 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결제 트래픽과 수수료 기반 매출도 탄력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간 결제망 통합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금융결제원이 주도하는 오픈페이 연동 표준화 시범 사업에 카카오페이가 핵심 플랫폼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급격히 높아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슈가 등장한 6월 셋째 주에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이슈가 반영됐는데 주가는 왜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빠진 걸까? 이 부분은 시장의 선반영과 실적 의심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페이와 마이데이터 확대 관련 이슈는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었고 시장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미래 가치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실적 기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거래액 대비 수수료율 감소, 마케팅 비용 확대 등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기대감은 충분히 높지만 아직 그것을 숫자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단기 이탈 매물이 동시에 출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전망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움직임을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당위 공시와 정책 방향입니다. 만약 3분기 내에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이점 외에 대한 정식 사업 승인을 받거나 알리페이 또는 타 결제 인프라와의 글로벌 제휴가 공식화된다면 현재 주가는 당위 과매도 국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실적과 수익성 개선 여부입니다. 만약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래액 증가와 수수료 기반 수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최근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눌림목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카카오그룹 전체 구조 내 시너지 확대 가능성입니다. 2025년 하반기엔 카카오 헬스, 카카오 모빌리티 등 그룹 내 타 계열사와의 페이 연동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는 결제보험 투자 건강관리가 연결된 종합 개인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 흐름을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증권을 통해 모바일 기반 소액 투자 서비스가 재정비되고 있으며 이 기능이 카카오페이 결제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붙는 구조가 되면은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본질 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의 감시 대상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부 플랫폼형 금융 서비스에서 금리 정보 제공 방식이나 투자 유도 화면 구성이 논란이 되면서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슈와 실적 간의 간극, 그리고 정책 환경의 변화 속도를 함께 주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페이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정책 수혜, 제휴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의 수많은 긍정적 이슈를 흡수했고 이 과정에서 단기 급등과 기술적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확인, 전에 기대 과열 구간이라는 특성상 조정을 받았고 현재는 정책 모멘텀의 실체화 여부와 실적 가시성이 주가 재반 등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2분기 실적 발표와 금융당국 정책 방향, 플랫폼 연계, 확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카카오페이는 단기 혼조 속에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재정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세 흐름 체크, 이슈 분석, 전망까지 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실전 투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종목 많다고 하시죠? 뉴스도 쏟아지고 유튜브도 넘쳐나고 커뮤니티에서도 뭐가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이미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 광고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딱 두 글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결국 유료 전환하거나 텔레그램 들어가자마자 투자금 강요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실전 정보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하게 과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요즘 시장의 현실입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고점 좋은 뉴스 떴다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난 자리. 결국은 정보의 타이밍과 선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시장에서 필터링된 종목, 다시 말해 거래량, 수급 차트,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까지 전부 고려해서 정리된 리스트. 그런 걸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합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내 투자 타이밍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매일 아침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마다 요약만 받고 싶은 분. 이건 특히 바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 준비하면서 장전 전략 보고 통화하면서 시장 방향감 잡고 점심시간에 대응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승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오늘 주도주는 뭔지 그냥 빠르게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약. 이게 투자에서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했던 분들. 이건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걸 넘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번 주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연기금이 왜 빠졌는지, 외국인은 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지, 이런 분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시야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010-2701-6611, 내용은 종목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처럼 전화가 오거나 강제 가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받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식적인 문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입니다. 문의하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방향이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 한 통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확실한 길을 하나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움직여볼 가치가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종목이라고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